안녕하세요. 제8회 2021년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프로그래머 박미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이야기는요. 저희 헤리티지 컬처라는 섹션이 있는데 헤리티지 컬처 섹션은 대중문화나 이제 일상문화 속에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연계해서 상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상영하고 이제 이 작품들과 연관된 이제 토크를 진행하는 섹션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작품은요, 마더 아야라는 작품인데요. 조현중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더 아야라는 타이틀 이전에 사실 마더 아야라는 작품은 올해 저희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인데요. 비전 디릴 이랑 러시아 영화제에 네. 초청 상영이 되었었고 사실 올해 휴스턴 국제 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인가요? 그냥 일반 휴스턴 예. 국제 영화제. 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네. 수상을 하신 작품입니다. 마더야라는 게 타이틀이 한국 사람들한테 낯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감독님 어떤 작품인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잠깐 먼저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야와스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생소하실 것 같고요. 저도 아야와스카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제 아야와스카라는 게 이제 외국 사람들도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야와스카가 이제 정신질환이나 그런 육체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페루나 에콰도르나 이 남미 아마존 쪽 지역에 가서 약물을 이제 아주 강력한 환각제거든요. 그거를 마시면은 이제 환각을 보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시러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저는 네. 아야와스카를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야와스카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지역의 전통, 일테면 우리 대마 할머니들이 네네. 농사 짓다가 말아서 피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그렇죠. 네. 약초 몇 개를 섞어서 끓이면 환각 성분을 내는 DMT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이제 이런 성분이 생겨서 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네네. 거인데 자연 약물? 그렇죠. 화학적 제조는 아니라서 이제 자연 약물인 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 타이틀이 마더아야잖아요. 네네. 근데 아야와스카가 아니라 마더아야라고 할 때 마더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야와스카를 마시고 사람들이 이제 막 환각을 볼 때 어떤 여성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환각 속에. 그쵸, 환각 속에.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래서 아야와스카 이제 하는 사람들끼리는 마더 아야와스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야와스카에서 이제 아스카는 빼고 줄여서 아야로 제가 타이틀 지었고, 마더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더 아야와스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는 경우에는 이제 환각을 그걸 다 느끼고 난 후에 다음날 더 기분이 더 좋아진다거나 좀 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네. 왜 먼 에콰도르까지 가서 네네. 이 작품을 찍게 되셨을까요? 네.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등장인물이 저보다 이제 10살 많은 형이죠. 미국 분이신데 저랑 되게 친해요. 거의 베스트 프렌드 정도로 친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그분이 살고 계셨을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앤디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 친구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고 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제 막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녔던 분인데, 영어 가르치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연락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에콰도르에 가서 이 아야와스카를 접했는데 자기 조울증이 완치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그 아야와스카를 경험했던 곳이 에콰도르라서 가게 됐습니다. 그 앤디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들 때 우울한 6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뭐 마약 네. 마약 중독을 네. 치료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나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큰 상처 때문에 이제 뭐 그 오셨다가 치료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군상들이 계시는데 네. 거기가 어떤 센터인가요? 아니면 여기 그 치료하는 공간? 혹은 이 사람들이 그 같이 만났던 그 공간은 뭐 어디죠? 그 에콰도르에서 말씀이신가요? 그 에콰도르에서는 거기가 이제 에콰도르에서 어떻게 보면 뭐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인 거죠. 운영을 하는 뭐 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치료센터 그렇죠. 내지는 치료센터라고. 세레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예, 예. 치료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에콰도르뿐이 아니라 뭐 페루에도 있고 뭐 각 지역마다 좀 있죠. 네. 이게 원래는 이 아야와스카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종교적인 걸로 출발을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그랬다가 지금은 그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페루 뭐 에콰도르에서 이쪽 인근에 그 트라우마나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약을 계속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최후의 종착지로 찾는 그 투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의 센터가 굉장히 네. 많이 생겨 있던데 네. 실제로 그 효과를 본, 그러니까 치료를 경험한 사람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일단은 뭐 앤디 같은 경우도 거기서 네. 한 5번 정도 했다고 했었고, 저희 다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뭐 어쨌든 그 친구의 얘기는 자기는 완치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리서치를 할 때에도 실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뭐 단기적인 걸 수도 있죠. 실은 단기적으로 반짝 좋아졌다가 또 다시 우울해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환각주에 대한 얘기를 무용수산 국정원에서 틀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뒤에 나오겠지만 환각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약물에 의존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그 맥락의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박사님 한국 그 박사님이 계속 나와서 DMT가 뭔지 그다음에 아야와스카가 사람들이 파킨슨 파킨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박사님이 효과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그 실제로 과학적인 이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죠. 아야와스카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문화 네. 이게 뭘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존이 그렇죠. 우리랑 좀 멀기도 해서 너무 문화도 다르고 해서 네. 이 배경 혹시 네.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히 좀. 일단은 저는 일단 먼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이제 뭐 한국이나 이렇게 좀 뭐 외국보다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야와스카라는 것 자체도 그 주요 그 들어가는 그게 DMT라고 마약 성분이 맞아요. 들어간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잎사귀, 나뭇잎들을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어쨌든 주요한 거는 DMT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미국에서도 실은 불법이에요. 이 DMT라는 거는. 근데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어떤 PTSD를 갖고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래도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라는 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저 앤디라는 친구도 뭐 저 영화의 이제 결말을 보시면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안 돼요. 그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되게 엄청 그 거의 뭐 불안 증세를 넘어서서 이거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조울증이라는 그게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정말 환각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본인의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 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하고 좋은 경험을 겪고 뭐 이렇게 오고 또 유명한 사람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하고 또 라디오에서 또 이거를 아야와스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입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조금씩 더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받은 느낌은 우리가 뭐 누구나 우울증을 겪으니까 네. 우울할 때도 있고 네.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조울 상태를 겪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보면 좀 더 심각한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저는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는 넓고 문제는 많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타고난 유전적인 거든 아니면 자기의 뭐 생활 방식이든 혹은 그 마약 의존성 때문이든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정상을 그쵸. 떠나서 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죠. 이렇게 네.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아야와스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던데 그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 도움이 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궁극적인 아무래도. 치료제는 네. 아니어서 네. 나는 이 영화의 이렇게 보다 보면서 그 사촌 앤디의 사촌 누나 네. 마약 네.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되게 네. 의존적인 삶을 사는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는 그냥 진정한 삶을 찾고 싶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사실 그 자기가 계속 25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한 게 마약도 아니고 아야와스카도 아니고 맞아요. 예. 자기에게 진짜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는 맞아요. 거기는 이제 가족. 친지들, 그쵸. 가족 친지들인데 이거에서 되게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계죠. 결국은 관계. 그렇죠. 결국 맞아요. 모두에게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네. 조금씩 그쵸. 다르니까.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25년 동안 한 번도 진짜 행복하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예.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쵸. 그럴 수 그렇죠.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뭐 관심이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어떤 이런 아야와스카가 궁극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네,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가 사실 좀 이렇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 심각하긴 해요. 이렇게 모두가 좀 심각하긴 한데 그 중간에 보면 저 음악이나 영상도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네. 중간에 에콰도르 드론으로 드론으로 찍은 네네. 전체 풍경샷이나 바닷가에 비둘기인가요? 그 중간에 새 새 이렇게 잡은 날아가는. 장면, 새 이렇게 그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 예, 새의 장면 네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네, 해서 네. 중간에 네. 영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이거를 어떤 일단은 뭐 네. 그 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연찮게 이제 뭐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다큐는 이것저것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많이 찍어둬야 되니까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이분들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 제가 이제 편집 중에 뭐 잘라낸 부분도 있는데 이 그 사촌 누나분이 계속 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 밖에 계속 새가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앤디의 부인 태국 그분도 아야와스카를 한 다음에 봤다 새가 나왔다 환각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런 새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좀 찍어놔야겠다 해서 찍어놓은 거고 뭐 들어온 장면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아무래도 뭐 아마존이고 또 그 어떤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부분도 많고 해서 그쵸 드론 촬영을 많이 하려고 했죠. 네. 우리 영화제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작년에도 아마존, 안데스 이쪽 영화들을 상영한 게 있었고 올해도 그 마다아야도 있고 아마존 최후의 숲이라고 또 그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 야누마미 원주민 얘기가 있는데 약간 네. 한국하고 되게 이쪽 안데스 쪽하고 문화가 굉장히 좀 다른 중요한 차이라고 보는데 네. 이쪽 아마존 사람들은 환상과 현실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야누마미 원주민도 환상이나 현실을 다른 거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새, 네네. 그러니까 환각 속에 보이는 새지만 그게 현실이어도 사실 상관없고 이걸 좀 약간 다른 말로 비틀면 사실 삶이 영화고 네네. 영화가 삶이고 네네. 그렇죠.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 이게 더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네네네. 저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얘기가 네. 들던데요. 네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새는 그 영화에서의 새는 사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날지 못하는 그렇죠. 새여서 네. 이거 왜 넣었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네네네. 그 안데스 지역은 사실 이렇게 우울한 얘기도 있지만, 근데 저는 또 그 안데스 숲이라는 게 그 꼭 이런 DMT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그냥 깃들어서 사실 그냥 DMT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치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오히려. 자연 경관이 좋고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나 네, 뭐 네. 스트레스 여기에 그 깃든 문화들 네. 사실 이런 것들의 산물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질병이라는 것도 네, 네. 이렇게 오히려 안데스 간 김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스테이하면서 네, 네. 숲의 공기를 마셨으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환경이 중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 저 약간 스포일링이 되니까 아직 이제 관객들은 영화를 못 본 상태라 네네.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면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 네.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네.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듯 지나가서 이제 앤디에게 일어난 되게 네. 슬펐거든요. 네. 슬프기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다큐이긴 하지만 되게 드라마틱하게 충격적이었던 거여서 되게 마음이 아팠죠. 여기 나오는 네네. 주변 같이 네. 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거나 네.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았고 그 앤디가 남긴 편지도 네.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편지. 거기도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모닝 글로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편지지? 네, 편지 한국 공책인데 한국에 이 친구가 2006년도에서 8년도 정도 있었는데 한 10몇 년 동안 그 공책을 어디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모닝 글로리라고 써 있던데요. 이거 정말 우프다. 이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모닝 글로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쵸. 한국이랑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영어 강사하면서 그렇죠. 뒤에는 사우디에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등장인물들한테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또 막 생기죠. 그 사촌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하는 내내 이제 계속
저도 이제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혼자 촬영하셨어요? 네, 혼자 직접? 촬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죠,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예, 예. 멀리 가서 이렇게 네. 촬영을 했으니까 네. 많은 스텝이 가지는 못했을 네. 텐데. 네. 근데 이거 그 언제 촬영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 아마 못 갔을 코로나 텐데. 전에 했죠. 촬영 자체는 2019년 초에 했어요. 촬영 자체는 한지 좀 됐죠. 그리고 후반 작업을 좀 오랫동안 했죠. 이제 마무리 되려고 하는데 또 뭐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그것도 제가 또 다시 또 좀 재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마무리 되는데 다시 이제 다시 그 검토를 하고 재편집이 들어갔죠. 네. 어떤 사건인지 관객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예,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끝으로 네. 관객들에게 네. 그 이 영화를 좀 어떤 포인트에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 간단히 핵심적으로 좀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처음에 촬영에 들어갈 때 기획을 하면서 아야와스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한 거긴 한데 실은 이 영화가 뭐 아야와스카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꼭 논하는 다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뭐 찬반 어떤 그런 그 인터뷰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제 포커스에 맞췄던 거는 어떤 가족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실 때 그냥 어떤 그런 개념에서 가족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좀 관람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조금 덧붙이면 사실 그 우리가 좁게 얘기하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네네. 한 가지만 그 궁금한 게 네. 그 앤디. 네네. 앤디는 촬영 중에 생긴 일은 아니죠. 나중에 나중입니다. 해서 예. 그 추가. 맞습니다. 된 나중에 부분인 거죠. 1년 정도 후에. 아. 예. 그래서 그 후반 작업이나 편집을 하다가 그쵸. 다시 다시 추가할 추가로? 거를 추가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추가하는 것도 이제 그 촬영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서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약간 또 너무 많이 두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시간 두고 또 해야 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사실 그 선정을 했던 이유는 그 소재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낯선 부분이 있지만 결국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가치, 관계, 예,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를 굉장히 그 먼 나라에서 좀 주변적인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헤리티지 컬처 섹션에서 2번 상영하니까 이 영화 꼭 보시면서 좀 다른 영화적인 경험 또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